대통령 임기하고 뭐 장관급은 장관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 공공기관장이라든가 또 임기가 있는 이 장관급 기관장들도 예. 있습니다. 이게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철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장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장관급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또 그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장하성 정책시장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 경제의 가장 국책연구기관 KD 원장을 지난해 말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3년을 내 같이 있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 안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임기가 있는데 왜 내가 물러납니까? 그리고 앞에 그 뭐 직권 남용으로 뭐 전부 다 처벌받은 거 받지 않느냐? 예. 나 못 물러난다. 예. 난 물러가라 그러면 직권 남용으로 당신들 처벌받아 지금 협박하고 있어 오히려. 그렇다고. 그리고 이게 이거는 염치의 문제죠. 예, 이거는 염치가 있어야죠. 지금 제도가 뭐 이렇게 됐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떤 염치 없는 짓을 할 때 내세우는 게 바로 제도예요. 염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내가 있는 게 사리에도 안 맞고 염치에도 안 맞는데 염치가 없는 짓인데 자리는 갖고 싶을 때 제도를 내세운다고요. 예. 이 제도라는 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제도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그 법이 지금 양쪽 양당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대에 이런 그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이 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 6월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임명을 할 수 있대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면 같은 당이 이어받아도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앞 대통령하고 정치 이념 철학이 다른데. 같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모임에서 민주당 쪽 완전히 방통위원장이라면 가장 중립적이 돼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언론 지금 공중파 3사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지고 그 방송계가 완전히 그냥 한쪽에 편파적인 방송을 부끄럼 없이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고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기 직전에 네. 올 들어서도 그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를 온갖 천재해갖고 이 김재남 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나왔는데 올 2월에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이 사람이 아주 탈원전. 예. 그거 아주 그냥 대표적인 대통령은 탈원전 폐지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반원전주의자로 아주 대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게 말이 이거는 이 방통심의위원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현주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노무현 시대에 한겨레 출신 기자 아닙니까? 그 편파적인 걸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KBS 사장도 노무현 시대에 다 했고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서 앞으로도 한 2년 반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방심위원장은 말하자면 판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요. 판사 역할. 예, 그리고 어떤 방송국의 어떤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벌점만 몇 점 매기면 뭐 방송을 취소하느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편파적인 사람을 그냥 앉혀놓고 아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김영경 환경부 장관 그 직권 남용으로 그래서 2년간 지금 감방에 갔다 우리들은 딱 지키자 하고 자기들끼리는 딱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맹약을 했대요. 아까 드린 말씀이 사람이 염치가 없다. 그리고 빨리 입법을 이 윤석열 대통령 때 문제만이 아니고 그 후임 대통령이 다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재인 때도 그래가지고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5년간 하고 그랬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적어도 한 임기가 뭐 한 1년 정도 있다든가 그러면 임명을 해야죠. 그런데 한 몇 개월, 1, 2개월 남은 그 자리까지 다 그러니까요.
인사를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자리들. 예를 들면 그냥 공공기관장도 밥 먹는 자리가 있고 정말 이 중요한 다음 자리겠죠. 그 예. 대통령하고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정책적인 철학이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자리가 꼭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리들은 당연히 임명하면 안 되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게 염치가 그게 도리죠. 예의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염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명된 사람들도 역시 염치가 없네. 염치가 없어야지 이게 참 잘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야 뭐 한 자리라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야지 염치 있는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철판을 깔고 달라들어야 해 먹. 그래서 어디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공공기관 370곳 중요한 공공기관 중에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곳이 286곳이 갖고 전체 70% 2년 3년 다 남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절반을 그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이 사실은 뭐 장관이라 이런 것보다도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그 공공기관이라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머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손발이 움직여줘야지. 이 정도로 염치가 없으면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에 전혀 그게 옳더라도 오히려 반대하면서 예. 발목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걸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망하라 네, 하고 있는 망하라고 거죠. 오히려 네, 더 네. 반대로 아까 원자력 안전재단 네. 거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홍정표는 지금도 소주성이 잘 됐다고 소득주 성장이 잘 말도 안 됐다고 되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예.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게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이 참 미국 제도 뭐 딴 건 다 좋아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다 바뀌잖아요. 여권 예. 스포일즈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예. 5천 몇 개인가요? 예, 하여튼 그럼- 엄청난 자리가 바뀌는데 그 우리는 왜 그걸 따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홍장표는 2024년 5월까지 임기가 아직은 몰아버렸어요. 아니 너무 많이 남았네요. 예. 2년이 남았네. 그렇죠. 예. 작년에 언제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KD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죠. 그렇게 소주성 해갖고 나라를 망친 사람이 이 국책연구관에 오면 되느냐. 그랬는데도 문재인이가 꽂아 넣지 않습니까? KDI죠. 예.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공공기관들 다 문재인이 심어놓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진보라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민주주의 진보냐? 아니다. 자기 패거리 진보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 도리라든가 염치라든가 전혀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는 이게 올바른 진보였으면,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제3의 길,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자기들 패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진보다. 진보란 명찰만 내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공공기관장, 알박기, 그 다음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기에 대해서도 3년으로 하면 안 되고 2년 반, 2년 6개월로 하면은 뭐 거의 맞춰지지 네, 않습니까? 예, 두 번 해도 5년이고 예. 한 번 오고 그 다음 해도 거의 차기 대통령하고 임기가 맞아 떨어지니까 민주당도 오케이 한다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뻔한 겁니다. 그 법안을 바로 처리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서 가서 그때 법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 이제 자기가 집권 오면은 다 쫓아내려고. 다 쫓아낼 수 있죠. 예, 직권 남용이라는 제한 덮어 쓰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차라리 그냥 놔뒀다가 우리도 임기 그렇게 말에 알박기 또 하고 자기 쪽 사람들 이 대선에 공헌했던 사람들 그래도 다 줘야 되는 자리 줘야 되는데. 자리를 줄 만한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직장을 버리고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한 2년 반, 3년을 다 해먹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한 텀 하고 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윤석열 정부도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쪽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그걸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도 이번에는 해야죠. 그런데 천천히 하십시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임명한 사람들 임기 다 끝날 무렵에서 꿀을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고 빈통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래서 참 특히 이 장관급에 있는 자리들이라든가 핵심적인 보직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알려진 그런 공공기관 장들은 이건 정무적으로 임명된 자리들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정도의 양식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러나기 싫으니까 다 짜고 예. 거기다 또 민주당에서 끝까지 지켜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임기 그 뭐 절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고칩시다 해놓고 자기 쪽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 이 정부에서 그 자리 짓고 있는 게 얼마나 뻔뻔스럽고 자기도 참 후한무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정말 잘 해결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진짜 자기 어떤 철학이라든가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참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야 대통령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대바보 이게 그러니까요. 참 그럴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네. 예.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새 많이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